우리가 우리 편을 아주 저 높은 목소리로 편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갑자기 뭘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슈가 된 법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들이잖아요. 이런 법들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온 힘을 다해서, 정부와 여당이 온 힘을 다해서 국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곤란에 처하니까 그 사람 한 번 더 때려보겠다고 이슈를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이런 문화는 저는 이 여당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식물 정권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시청자 여러분, 그 보궐선거 결과 보셨죠? 보궐선거 결과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였나요? 그 울산 선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울산 재보궐선거. 거기서 울산이면 사실 PK잖아요. PK면 국민의힘 텃밭이잖아요. 근데 졌어요. 뭐 구의원이고 뭐 교육감이고 졌습니다. 이것이 그냥 작은 사건이냐?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진 지역이 울산의 강남이랍니다. 거기가 뭐 울산의 대치동, 울산의 강남 이런 얘기를 듣는 울산 남구인데, 자, 현장에서는 이대로면 내년 총선도 참패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여당이 지난 지방선거 때 다 여당이 당선됐는데 그것도 좀 꼴보기 싫고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내놓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실망했다. 이런 그 현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방선거가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그때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거랑 연결되는 게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양곡법 있잖아. 이번에 거부권 행사한 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근데 갤럽이면 우리 여론조사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뭐 후진 여론조사가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갤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갤럽 조사의 결과를 보면 양곡법을 찬성하는 국민이 60%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양곡법 내용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 근데 우리 국민의 60%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쌀값을 안정화시켜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쌀값이 이렇게 요동을 치는데 쌀값이 내려갔는데 보장을 안 해주면 우리 농민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우리 농민들 어떻게 우리가 뭐 세금으로 보장해야지 우리 농민들 우리 농촌 지켜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법 찬성이 6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3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법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쁜 게 노랑봉투법 있죠? 방송법 있죠? 이거 다 줄줄이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되면 안 되지만 통과될 게 거의 확실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저는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랑봉투법, 방송법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양곡법에 대해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봐야 되죠. 저는 울산 강남에서 진 것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왜 졌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보셔요. 민주당이 신났어요. 양곡법을 재의결해야 된다. 재의결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로 돌려보냈잖아요. 거부권 행사해서. 민주당이 그거를 그러면 법이라도 고쳐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재의결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완전 무대뽀죠. 여론이 좋으니까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TV 토론하자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아주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재의결하면 이게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국민의힘이 3분의 1은 넘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결이 안 되더라도 여론전을 계속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론이 60%가 찬성이니까. 60%가 자기네들 편을 들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배짱이 간이 굉장히 부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상황이 이런 법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온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양곡법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걱정해 주는 게 저거잖아요. 가격이 저렇게 떨어져서 농민들 걱정해 주잖아요. 그게 맞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근거가 있는 걱정이냐.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뭐를 했냐면, 제가 보니까 이겁니다. 조수진 의원이죠? 최고위원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여성 다이어트 때문에 이러면서 실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신중하지 못했죠. 근데 이게 신중하지 못한,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은, 첫 번째는 여성 다이어트 어쩌고 하면서 이게 문제가 희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저 양곡법의 취지가 뭐냐.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쌀 소비량이 3분의 2로 줄었어요. 그 커다란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는 게 우리 대통령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배 면적을 줄여야 된다. 근데 이 실언은, 우리 최고위원의 실수는 마치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 운동을 하면 이런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니까 양곡법의 원래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조수진 의원이 금방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발언이 실언이었다. 신중하지 못했다. 저는 뭐 거기까지 그렇게 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경박스럽다. 진지해져라. 정말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게 정말 얼마나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이재명이라는 분한테, 응? 국민의힘 지도부 신중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정말 짜증이 나는 일인데, 제가 여기서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최고위원 한 명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게 희화화될 위험에 처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다른 당원들은 부지런히 이 이슈를 구해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다. 우리 최고위원이 실수한 건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를 불리하지 않도록 최대한 구해냈어야 되는데, 우리 이준석 전 대표께서는 SNS에다가 이 조수진 최고위원을 조롱하는 글만 올렸어요. 그러면서 정말 밥그릇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밥그릇 크기를 옛날처럼 크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밥 한 공기를 다 먹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밥을 많이 시켜서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양곡법 이슈를 구해내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보이지 않은 거죠. 우리 김웅 의원,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그냥 찌양이 당대표를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 양곡법 이슈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내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동료를 조롱하는 데다가 힘을 쓰니까 이 이슈는 점점 더 희화화가 돼버렸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서 이 문제를 다 희화화해버렸습니다. 양곡법 반대 여론이, 그러니까 대통령 거부권을 반대하는 여론이 저렇게 압도적인 게, 저는 국민의힘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우리 당의 체질이 지금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법이 어떤 법이냐, 그거를 국민들한테 잘 설득해야 되는데, 보셔요. 우리 농가 소득이 지금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근데 가파르게 오른 것도 중요한데 뭐냐면, 지금 작물을 팔아서 얻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27%밖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소득이 많다는 얘기예요. 정부 지원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농촌 가시면 예전에는 농촌이 가난하다 이랬는데 요즘은 농촌 가시면 가난하다는 느낌 별로 안 드시죠. 여러 가지 소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소득, 정부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논과 밭을 갖고만 있어도 지원금이 나가는 게 꽤 돼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중에서 작물을 팔아서 충당하는 소득이 27%인데 27%는 아주 대농까지 합친 거죠. 그러니까 소농들은 10%도 안 됩니다.
쌀을 팔아서 충당하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10%도 안 되는 소농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농민들 어떻게 이 걱정이 그렇게 우려가 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득의 10%밖에 쌀값으로 충당을 안 하면 쌀값이 많이 변동을 한다고 해도 크게 충격을 안 받죠. 그리고 지금 이게 정부가 쌀값이 많이 내려가면 지금도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쌀값을 보장을 해줘요. 이번 양국법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항상 의무 매입을 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의무 매입을 하는 순간 누가 쌀농사를 그만두겠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제도의 맥락을 제가 이런 기사 이 얘기 헛발질한 것도 실수지만 같은 평소에 미운 사람 조롱 한번 해보겠다고 이 이슈를 죽인 우리 정치인들 국민의힘 참 문제다. 이 여당 잘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촉구를 한 겁니다. 제가 이거 보시면 제가 이 역사를 여기다 써놨어요. 역사를 써놓은 게 이제 보도가 된 거죠.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쌀 보조금. 왜냐하면 2000년대 들어서 쌀이 엄청 남았거든요. 쌀을 줄여야 되는데 그 전까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 6.25 이후부터 계속 정부가 추곡 수매를 했잖아요. 그게 2000년대 2005년까지는 추곡 수매를 하다가 그 다음엔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직불금제로 변했습니다. 쌀 농사에 돈을 대주는 걸로. 근데 2005년부터 그렇게 변했는데 그러니 돈이 엄청 들어가고 사람들이 쌀 농사를 안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쌀 농사는 다른 농사보다 훨씬 더 기계화가 돼서 99%가 기계화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장을 해주니 쌀 농사가 줄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농업으로 가게 될 재원을 다 잡아먹으면서 우리나라 세금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직불금이 지금 한 2조 5천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 재정의 제일 큰 고민 중에 하나였는데 문재인 정부에 와서 제도가 개혁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 2020년에 어떻게 고쳤냐면 쌀이고 뭐고 뭐든 논밭의 형태만 유지하면 직불금 준다. 그러니까 꼭 쌀을 해야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쌀값 변동이 있을 때 예전에는 다 그걸 보장을 해줬는데 정부가 약간의 위험을 남겨놓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쌀값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 정부가 굳이 쌀을 사주지 않는 가능성을 남겨둔 거죠. 그게 지금 이 난리가 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한 25년 동안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겨우 제도가 고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보장해주지 않고 일부의 위험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이겁니다. 바로 이 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에요. 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위험은 이제 농가가 지게 하는 게 맞겠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 정부가 십수년의 우리 재정의 고민 끝에 자기네 정부 때 고친 법을 지금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거거든요. 나라를 뒤로 가게 하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부의 얼마 안 되는 성과 중에 하나를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러지 말자.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는 그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뿌리가 있는 거다. 문재인 대통령 때 제도를 고친 거 잘한 거다. 근데 민주당이 자기네가 고쳐놓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법을 다시 들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모르고 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 내용을 잘 알 거예요. 불과 2년 전에 고친 건데. 근데도 저런 걸 낸 거는 여론전을 하는 거죠. 여론전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게끔 만드는 거죠. 거부권을 쓰게끔 만들어서 자기네는 방탄을 해야 되고 방탄을 자기네가 이제 국민들한테 변명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이고 독선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윤석열 대통령이 독선이고 불통이라서 거부권을 줄줄이 행사한다라는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주지 않으려면 이 법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를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명이 실수를 했어요. 한 명이 실수를 했으면 그 이슈를 빨리 그걸 끊어내고 저건 잘못된 얘기다. 이 이슈는 이거다라고 달려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민주당 사람들보다도 더 그 실수한 사람을 조롱하는 데다가 자기 정치적인 재능을 다 쏟아붓고 있으니 이 이슈가 살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런 글을 썼더니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넌 뭐 했냐?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슈를 여러 번 다뤘습니다. 방송에 나가서도 여러 번 얘기하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얘기했죠. 이번 입법전쟁의 가장 중요한 전선이 노랑봉투법하고 양곡법이다. 그리고 이 이슈를 지금 여러 번, 최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내부 총질하지 마라. 그 내부 총질은요,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자기 동료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슈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부와 여당을 살리기 위해서, 이슈 파이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한 거 인정하는 것은 내부 총질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자, 저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냐면 갤럽의 4월 첫째 주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지율 31%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31%라고 보시면 뭐 계속 30%니까 라고 생각하시죠? 보세요. 잘못하고 있다가 60%입니다. 서울 35%, 인천 26%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로라면 내년 총선은 어떨까요? 거기다가 이거 보세요. 부울경이 40%, 부정이 53%입니다. 그리고 중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중도라고 밝힌 사람이 긍정이 25%, 부정이 67%예요. 근데 보수 중에서도 본인이 중도라고 밝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 밑에 무당층이 있죠. 무당층 중에서 15% 긍정, 대통령에 대해서 68% 부정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정부 견제론, 야당이 더 많이 당선돼야 된다. 어느 쪽이냐? 그랬더니 36%가 여당 편을 들었고 정부를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 편을 들겠다는 사람이 50%입니다. 중도가 31, 57, 무당층이 20에서 48, 무당층의 20%만이 정부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건 뭐냐? 지금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은 참패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보셔요. 계속 뭐 지지율 30% 왔다 갔다 하니까 별 문제 잘 못 느껴지시죠? 지지율 30%라는 얘기는 부정이 60%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지금 양쪽 진영은 어차피 저쪽은 방탄, 우리 쪽은 그 방탄을 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이 대충 다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돼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여당 욕을 하더라도 자기 쪽 찍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누구냐? 중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표가 어디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국민의힘 편만 든다고 국민의힘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셔요. 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표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자화자찬하고 약간의 비판만 있으면 저 내부 총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찍을까요? 게다가 정권 2년 차에 있는 정권 3년 차죠. 내년이니까 정권 3년 차에 있는 총선은 무조건 정권 심판입니다.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중간 평가. 근데 그 중간 평가에서 실패해서 지금처럼 여소야대가 되면 이 정권은 식물 정권이 되는 거죠. 볼 것도 없습니다. 식물 정권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되는 게 아주 가능성이 높죠. 정권 교체되면 지난 5년의 그 기억이 다시 나시죠.
어찌 중국 가서 너네는 큰 나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같이 잘해보자. 이랬던 소득주도 성장해서 나라를 말아먹고 탈원전하고 이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지 않으려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총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 숫자를 잘 보셔야 돼요. 울산 남구에서 지고 지금 무당층 중에서 20%만이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대답하고 50%가 야당이 많이 당선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 여론 구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편을 아주 높은 목소리로 편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 건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갑자기 뭘 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슈가 된 법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들이잖아요. 이런 법들 때문에 여론이 나빠지지 않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온 힘을 다해서 정부와 여당이 온 힘을 다해서 국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는 거죠. 지금 자기가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이 곤란에 처하니까 그 사람 한 번 더 때려보겠다고 이슈를 이렇게 희화화시키는 이런 문화는 저는 이 여당 안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식물 정권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반성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지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지자 많으시잖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건설적인 방향으로 당에 쓴소리 많이 해주세요. 근데 어제 제가 저희 유튜브 댓글에 와서 제가 이거 저 비판하는 글이 나간 다음에 댓글에 와서 너는 뭐냐? 너는 왜 내부 총질이냐? 저는 이게 전혀 내부 총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이 동료를 공격하는 게 내부 총질이지 이렇게 이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이거 내부 총질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합니다. 설득하기 전에 스스로 알 정도의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 만오킴 선생님 맞아요. 이게 지금 아까 선생님들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국민들이 우리 정부의 전략은 이거였습니다. 이 양곡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낭비되는가를 보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보니까 재정 낭비보다 농민들을 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론을 설득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재정 낭비도 문제지만 우리 농민들도 지금 이 정도의 비중만큼만 이 작물 판매 소득에 의존한다. 그러니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여론이 계속 뭐냐면 국민들의 여론을 살피고 관련된 그 정책의 역사를 살핀 다음에 잘 안 되면 프레임이 잘못 걸렸으면 그거를 수정해야죠. 수정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사이클이 지금 살아나야 되는 거죠.